자, 저번 시간에 이어서 수학감소 보장 과수 품목의 보험의 목적, 즉 인수 제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즉 인수 제한에 걸리면 바로 보험의 목적에 적법성이 실격돼서 무슨 피해율이나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기 때문에 피해율이나 보험금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보험의 목적에 해당이 안 되면 보험에 가입하지를 못합니다. 가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적법한 과손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즉 인수 제한에 대해서 아주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품목은 이제 포복자만, 파모드, 오유참, 메드쌀 이들 품목의 인수 제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보험 가입 기준은 우리 이제 사과배, 단감, 떨궁감 할 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수원 단위로 한다, 과수원 단위. 그래서 한 개의 과수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런 거. 자, 이제 이 과수원은 전체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이다. 과수 품목은 모두죠. 그러나 이제 받장물은 50만 원인 거, 100만 원인 거, 200만 원인 거, 뭐 이렇게 있는데, 과수는 최저 200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은 금액 단위가 아니라 비가림 시설은 200제곱미터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리동에 있는 보험가입 금액 200만 원 미만. 그러니까 A1이 시골에 A1에 인접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A1에 여기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여기가 150만 원이다. 여기가 130만 원이다. 그러면 두 개 합해서 200만 원 넘으니까 하나의 과수원으로 이 두 개를 농협의 하나의 과수원으로서 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떤가? 210만 원이고 190만 원이다. 이거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개를 합쳐서 되는가? 안 된다. 안 된다. 각각 200만 원 미만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는 어떤가? 150, 150, 90, 90, 그 다음에 150. 이건 어떤가? 이렇게. 그죠? 이렇게 세 개는 안 된다. 두 개만 가능하다. 이렇게 된 거죠. 요 요건은 중요하니까 반드시 알아두시고, 요건 2점짜리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두 개의 과수원을 합하여 인수한 경우는 한 개의 과수원으로 보고, 이제 이렇게 두 개를 하나로 보고,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피해율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과수원이라면 한 덩어리의 토지 개념이다. 필지와는 상관없다. 1차 시험에 나왔었죠. 그러니까 행정상의 단위인 필지와는 전혀 상관없다. 그 다음에 계약자 1인이 서로 다른 두 개의 품목, 즉 과수원은 계약, 별개의 계약으로 가입 처리한다. 즉 품목이 다르면 별개의 계약, 즉 품목은 계약, 품목이 다르면 계약이 다르다. 계약이 다르면 과수원이 물론 다르겠죠. 그죠? 가입 처리하면 개별 과수원으로 이제 두 개의 품목은 두 개의 계약이 되는 거예요. 두 개의 계약, 그러나 계약자 1인이라도 두 개의 계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1인이 사과, 배를 두 개로 하면 각각 계약을 따로 해야죠. 따로 하고 따로 손해평가하고 따로 보험금을 지급하겠다. 당연한 이야기예요. 당연한 이야기. 그래서 이런 거는 시험에 내기는 그렇다. 그 다음에 저번에 했던 거. 이제 품목이 아닌데, 품종. 원칙적으로 품종은 한 개의 과수원을 할 수 있어요. 품종은 혼식을 하더라도 한 개의 관식으로 할 수 있다. 그러나 예외. 이게 예외. 품종이 예외. 품종인데 별개의 계약을 해야 되는 거. 즉, 품목이 별개의 계약은 당연해요. 사과와 배는 별개의 품목이에요. 품종은 이제 사과 안에 후지, 후지, 부사, 이런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스가루, 이런 것들은, 한 개의 계약이지만, 미니 사과는
별도 과수원을 한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온주밀감과 망감류는 원칙은 품종이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이론서상 완전히 다른 품목처럼 취급을 하죠. 뭐 별도 수확감소 보장이고 하나는 과실손해보장이고 별도로 해요. 별도로. 따라서 원주밀감 망감류는 각각의 과수원으로 가입해야 돼. 품종이지만 그 다음에 대추 품목도 제리종과 사과대추는 전혀 다른 품목으로 취급해서 별개로 한다. 자, 3, 4, 5번 요거는 이제 나올 수 있으니까 상식적으로 해두고 그 다음에 이제 참대포는 바로 최소 가입 면적 200 당연하고 그 다음에 7번 중요. 과수원 전체를 벌목하여 새로운 유목을 심은 경우는 신규 과수원으로 가입 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신규 과수원이면 자기 부담 비율 최소가 20%예요. 기존에 15%, 10% 하시던 분이더라도 새로운 엎으면 신규 과수원으로 취급해요. 그 다음에 기존에 평년 수확량이 있겠죠. 평년 수확량이 있고 다 있겠지만 다 무효로 하고 이제 그 지역의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본다. 자, 그러나 유자, 살구는 이제 70%만 100%로 본다. 그래서 이제 이 규정이 있으면 이제 표준 수확량을 조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표준 수확량을 평년 수확량으로 취급해야 되고 자기 부담 비율 최소하면 20%고 그죠? 10%고 손해율은 이제 또 이제 이게 취급하기 때문에 손해율을 이제 손해율이 산정이 안 되니까 무조건 손해율에 할인 할증은 없다고 봐야 되죠. 자, 요거의 의미 반드시요. 자, 평년 수확량 무효, 10%, 20% 무효, 그 다음에 손해율도 이제 가입한 지 신규니까 기존 보험금이었기 때문에 손해율 산정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손해율이란 할인 할증률도 없어. 바로 할인 할증률도 0이란 말이에요. 세 가지. 신규 과수원 하는 경우, 즉 신규 과수원의 경우 세 가지 효과 다시 강조합니다. 평년 수확량 없다. 기존이 있더라도 다 무효. 표준 수확량 100%를 한다. 그 다음에 10%, 15% 없다. 20%다. 손해율에 의한 할인 할증률. 반드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이제 바로 과수 공통 품목이니까 적과전 사정에서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요거를 금수전, 홍가시판, 통영하일기 이런 식으로 외웠는데 이제 참 이런 걸 내면은 우리 막장 드라마 욕하면서 보듯이 이제 욕하면서 외워야죠. 어쩔 수 없어요. 딱 보면 눈으로 보면 당연히 인수제한이다 아는데 써라 하면 이제 문제. 써라 하면 문제. 그러니까 이런 것 중에 이제 나번하고 바번은 평소에 완벽히 이해를 하고 나머지는 제목만 써가서 시험장에서 꼭 갖고 가세요. 여기는 이제 뒤에 있지만 그래서 그것들을 자주 여러 번 보다가 시험장에서 얼른 보세요. 시험 보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갖고 가는 거는 이런 거 해야 돼요. 이런 거. 다른 기본 공부는 다 하고 이제 숫자에 관련된 거나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자, 나번은 정확히 해야 돼요. 품목이 품목의 혼식이에요. 품종 혼식은 아니에요. 품종 혼식은 품목에 혼식된 경우는 원칙은 안 되지만 한 품목이 90% 이상이면 그거는 가입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포도가 백주인데 이제 포도 복숭아를 9주 심었다. 그러면 이제 이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때는 품목의 혼식. 자, 요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해를 하고 어느 데 가야 돼요. 이제 나중에 가면 밭작물에 이 단수 저항이 없는 게 있어. 단서 저항이. 그러면 이제 품목 혼식은 무조건적이니까. 품목이 혼식됐을 뿐만 아니라 요걸 따져봐야 된다 하기 때문에 요거는 5점짜리도 나올 수 있고 2점짜리도 나올 수 있다.
그다음에 통상적인 영농활동 하지 않는 가수원은 보험회사가 뭐가 이쁘다고 가입시켜 주겠어요. 수확량이 현저하게 감소될 것이 예상되는 가수원. 자, 이걸 누가 판별을 하는지는 참 의문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럴 것 같죠? 이렇게 넘어가고, 참 이런 문제예요, 문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보험회사가, 마음에 안 들면은 이런 걸 들겠죠. 니네 했지 않냐? 감수할 게 예상돼. 그걸 어떻게 하느냐? 감수할지 안 할지는, 농사 지어봐야 하는데. 참 문제 있는. 그러니까 국어의 말장난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시험 공부하기는 참 애매해요. 그 다음에 시험 연구를 위해 재배하는 과수원, 당연히 안 되겠죠. 판매 목적으로 해서 농민의 권익을 보장하는데 무슨, 시험한다. 당연히 안 돼. 근데 이제 써라 하면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는 이제 꼭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일부 나무만 가입하는 거. 당연히 안 되겠죠. 일부만. 그런데 이제 감귤은 망감류, 원조밀감은 해거리를 예상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일부는 안 되지만 예외. 그러니까 나와 바는 평소에 통달해 주시고 나머지는 이건 이제 항상 나 하천부지 상습구지. 그러니까 누가 보험회사가 뭐하러 하겠습니까? 이런 경우 손해 보기 싫은데 판매 목적 안 하는 거. 가짜로 심어져 있는 거.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과수. 이게 이제 독소조항이라는 독소조항. 바로 보험회사가 마음에 안 들어. 평소에 저 농민이 몹시 미워. 그러면 무조건 요거 들어서 가입을 안 시켜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조항은 보험회사가 악용할 수 있는 조항이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다. 그래서 우리 수험생은 바로 나번 반번하고 요거는 이제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이제 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바로 이런 식으로 외울 수가 없다. 그래서 암기 팁에서 여러분이 이제 제가 했지만 여러분이 직접 하세요. 여러분이 만든 게 최고. 그게 이제 어렵고 시간이 너무 걸리고 하면 그거 하는데 남이 해준 거는 외워지지도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남이 해준 거. 그러니까 제가 했지만 여러분이 안 외워져, 안 외워. 혹시 이 중에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여러분이 직접 만드는 게 좋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인수제한에서 포도와 참다래는 완벽하게 외울까? 포도와 참다래는. 요거는 이제 중요하고 얼마든지 시험에 낼 수 있어요. 나머지는 시험에 내기는 좀 애매해.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것들만, 이런 2점짜리로. 자두, 일주일, 이런 것들 따로 해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내기 하지만 요거는 이제 15점짜리로도 얼마든지 낼 수 있다. 그렇다고 또 여기서 나오면 원망하지 마시고, 이제, 자꾸 봐서 하고, 요런 거 이제 시험장에 써갖고 가서, 시험장 앞에 이제 한 1시간 정도, 1시간이나 좀 늦게 가신 분은 30분 정도 여유 있으니까 하고 혹시 서술하라 하면 하는 그런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살펴보시고, 자, 그러면 수량에 의한 인수제한은 이건 무조건 암기해야 되고 이해해야 되고 바로 이런 게 이제 저번 시간에 말했던 클린트 스투드 이거 아는 거로 안 되고 딱 보고 3년 미만 인수제한 얼른 나와야 돼. 이거를 가지고 시험장에서 유대감 뭐 쓰고 하니라고 2점짜리 맞으려다가 시간 낭비하고 하면 안 되고 이거는 이제 완벽하게 하고 이거는 이제 평소에 외울 때 암기 팁이고 딱 보면 유자 4년 딱 보면 짧은가 5년 얼른 나와야 돼. 여기서 이제 나와야 돼. 그러니까 평소에는 이렇게 해서 3이자 원래 이제 그 오미자 씨는 요거야 요거 미자 씨는 삼삭사식하는 미자 씨 이렇게 외우고 이제 미자 씨와 유대감 무다 유대감 무 외우기 좋게 그래서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외우고 자꾸 해서 딱 보면 매실 5년 미만 탁 나와야 돼. 그거는 여기서 아무리 설명해봤자 저기 하니까 여러분의 목이에요. 여러분이 해서 반복도 해서 문제 풀어보고 얼른 꺼낼 수 있게 딱 보고 자 요거는 완벽하게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이거 가지고 이제 함정 내기는 너무 쉬워요. 너무 그러니까 모든 품목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때마다 이 수령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시간 아니지만 요거는 이제 뭐 완벽히 알아야 되는 거.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이것도 이 암기표에서 만들어서 여러분이 완전히 외우시고 딱 아는 거에 그치지 않고 시험장에서 이거 쓰고 있으면 이미 늦어요. 딱 보면 참다리 3년. 딱 얼른 나와야 돼요. 그렇게까지 하셔야 돼요. 이왕 고생하시는 거 1년에 끝내야지 어떻게 또 2년, 3년 저쪽 사법고시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니까 1년에 딱 끝낼 수 있게 최대 2년, 최대 2년. 최대 2년에 끝낼 수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할 때 완벽하게 해놓지 않으면 자꾸 시간이 길어져요. 시간이 길어져. 그러니까 할 때 정신 차려서 완벽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특별사유엔 인수제한 이런 식으로 이제 여기는 2점짜리로 많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자, 시설재배 인수제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완전히 외워야 돼요. 이제 당연히 그 밭작물 뭐 논작물은 무슨 시설 재배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하고 여기 적과전, 자매살, 오분무 이렇게 해가지고 시설 재배 하는 거 인수제하는 거 써라. 이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기존에 시설 재배 인수제한 품목을 수학과목에서 과정 품목에서 써라. 그렇게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멀칭 이것도 이제 오늘 범위는 아니지만 다 해야 돼요. 오늘 범위인 건 요거 오늘 범위인 건 그 다음에 역계 포복참 그래서 역병 교양병 이런 식으로 오견 그다음에 친환경 재배 친포복 미자쌀 자 요것들을 그러니까 특별사회 인수 제한도 또 완벽해야 돼. 왜 2점짜리도 여기 나오면 맞춰야 돼. 2점짜리. 그러니까 특별사회 인수 제한도 완벽히 해야 돼요. 요건 이제 2점짜리로밖에 나올 수가 없어. 2점짜리나 이제 저기 하게. 그래서 이제 저번 10회 시험인가요? 그때는 이제 마늘에 특유한 인수 제한 사유를 써라 했는데 몇 개 써란 말이 안 나왔어. 그러니까 한 개만 써도 됐어. 그러니까 착하고 성실한 사람만 7개, 8개 쓰니라고 시간만 한 15분 잡아먹고 떨어졌어요. 이런 실수를 그냥 10회 때까지 이런 환장을 해. 따라서 몇 개 써라를 봐요. 몇 개 써라를 꼭 확인하세요. 이런 게 있으면 그래서 몇 개 써라면 그 몇 개만 써요. 그냥 써라 하면 한 개만 써요. 한 개만. 10회 시험에 10회 무려 10회 시험에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뭐 소송도 못해 이거는 뭐 한 개만 쓰면 되니까 그러니까 2개 이상 쓴 사람만 손해요. 2개 이상 쓴 사람만. 그러니까 몇 개 써라 나올 수 있으니까 하고 요거는 이제 완벽히 알아야 되고 요거는 자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말을 만들어서 여기서 여기 제시했으니까 안 되는 사람은 요거 참고하시고 각자가 만드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별 품목에 이제 인수 제한 들어갑니다. 자, 포도는 완벽하게 여기는 이제 15점짜리라도 얼마든지 엮을 수 있어요. 15점짜리로도. 따라서 이제 바로 자기가 안 만드신 분은 이렇게 해서 외워주시기 바라고 3년 미만 과수원이다. 그러니까 가입과수원에 식재된 해예요. 그러니까 3년생을 샀더라도 이제 심었으면 심은 지 1년 됐으면 1년생이에요. 심은 지 2년 됐으면 2년생이에요. 구입한 요소는 이거는 여러분 속이려는 함정이에요. 그러니까 식재. 그 다음에 수학기면 한 년 더 들어가. 수학기에 지금 2년 됐으면 수학기 때 3년이에요. 수학기 때 3년은 안 돼요. 수학기 때 3년은. 그러니까 수학기는 1년 지나야 되니까 바로 수학기 때는 바로 3년 미만이면 수학기를 기준으로 하면 4년 미만이면 안 돼. 수학기 기준. 따라서 여기 함정은 수학기냐, 그죠? 식재냐, 수학기는 일리를 더해준다. 중요합니다. 이거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3년 미만은 이제 바로 식재한때다. 그러니까 구입 시에 몇 년, 아무 필요 없어요. 식재된, 그 다음에 수학기 때. 그 다음에 2번, 자, 이거 갖고 말장난 엄청 할 수 있어요. 이제 국어 공부 못하신 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못하신 분은 여기서 피해를 봐. 그러니까 그때 혹시 못하셨던 분은
이제 이렇게 읽으세요. 보험가입 직전 연도에 이전을 써놨어. 직전 연도면 지금 26년이면 25년도만 말이야. 근데 이전이라고 썼기 때문에 그 24년도 포함해, 24년도. 그러니까 국어 사용을 보험가입 이전에라고 쓰면 될 거를 꼭 이렇게 해서 사람을 헷갈리게 한단 말이야. 그 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에 발생하여, 이것도 이제 역병 또는 이렇게 해주면 훨씬 이해하기가 좋았겠죠. 또 미스를 해놨기 때문에 또는으로 이해를 해야 될게요. 역병 또는 궤양병. 이렇게 의미가 명확하지만, 자, 이게 역병과 궤양병 동시에는 아닐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바로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 병해가 발생하여 보험 가입 시 전체 나무의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보험에 가입하려고 보니까 20% 이상이, 그러니까 이제 100주면 21주, 20주가 고사됐어. 그것이 바로 뭐 때문에 역병, 궤양병 등의 병. 등이라고 썼기 때문에 또 다른 병도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역병, 궤양병, 등이야, 등.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다른 병을 써놔도 해당이 돼요. 이렇게 애매하게. 역병, 궤양병만 하든지, 아니면 다른 병들을 열교하든지, 아니면 그냥 병충해로 하든지 하면 역병, 궤양병 등이기 때문에 역병, 궤양병 말고 또 등이. 짜증나 진짜. 그래서 이제 우리 수험생 공부하기는 정말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그냥 병충해라고 하든지 발생해서 고사하였거나, 여기 5를 했어요. 5, 둘 중에 하나 하면 돼요. 5. 이제 여기 읽을 때 이제 잘 읽어야 돼요. 고사하였거나, 이제 반대로 20% 이상이 고사하지 않았더라도, 과거니까,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는 가수원은, 그러니까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20% 이상이 고사하지 않았더라도 바로 정상적인 결실을, 그러니까 15% 고사했더라도 정상적인 결실을 맺지 못할 것으로 판단되면 그런 고소는 인수하지 않겠다. 따라서 이 판단 누가 하느냐? 보험회사 직원이 하겠죠. 보험 가입은 우리 손해평가사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돼. 이것도 좀 독소조항이에요, 독소조항. 자신 완전 농학자가 아니고 어떻게 판단을 해요? 무슨, 그렇게 해서 판단이 다 된다면 누구나 농사 짓게요? 올해 포도에서, 몇 킬로그램이 열릴 거다. 이게 판단되면, 모두가 농사 짓거나, 모두가 포도 농사 짓거나, 모두가 안 지어버리죠. 참, 진짜, 판단. 그러니까, 이렇게, 농구문 이론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대로 하고 시험에는 요 문구대로 낼 거 없기 때문에, 따라서 15% 했다. 그러면 무조건 안 되는 게 아니라 15%여도 결실을 맺지 못하도록 하면 인수지 안 하겠다. 또 단서. 다만 고사한 나무가 20% 미만이더라도 고사된 나무를, 즉 15%고 여기는 정상적인 결실을 맺을 것을 판단되더라도, 이게 붙여야 돼. 판단되더라도 고사한 나무가 20% 미만이더라도 고사할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방조하지 않은 경우, 또 제거했더라도 20% 미만이었고 제거했더라도 방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인수지 않아. 이처럼 우리 국어가 이렇게 어려워요. 우리 국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 국어 공부 열심히 했는가? 마음 놓고 얼마든지 어렵게 문제가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 설렁설렁 하시면 이제 출제자께서 마음 놓고 해버리면 다 안다고 생각해서 멘붕 와요, 멘붕.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공부할 때 딱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거나 하면은 이제 여기서 앞에 반대 20% 이상이 안 돼, 고사되지 않았더라도
판단되고, 또 단서 조항이 있으면, 이제, 자, 이제, 여러분은, 있으면, 바로, 이 조항이 있으면, 심혈을 기울여서 공부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제, 포도 이 조항을 우리가 아주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자, 완벽하게 여기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그 다음에 여기도 중요해요.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이고, 친환경 과수원이면서 일반 재배 판단되는 과수원. 친환경 과수원이라는 자체로만 인수제한이 아니에요. 친환경 과수원인데, 일반 재배이면서 친환경 과수원이더라도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저히 없다면 그때는 가능하고, 친환경 재배이면서 이면서 일반적인 재배와 결실 차이가 현재 있다면 그때는 인수제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여기도 설렁설렁 공부가 큰일 나요.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낼 수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 과수원으로서 일반 재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AND고 여기는 O. 그러니까 AND O가 이렇게 우리를 괴롭혀요. 자, 그 다음에 비가림 폭이 2.4 플러스 마이너스 15%. 그러면 이것도 좀 2.4에 0.1을 하면 0.36입니까? 0.36. 요 경우를 지켜야 된다. 그러니까 2.76을 넘으면 안 되고, 이걸 빼면 2.04를 미만도 안 되고, 여기도 5%면 3, 5, 15, 그러니까 0.15인가요? 3, 0.05니까 3 플러스 0.15.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초과하면 안 되고, 5%니까. 그래서 요 4개의 요건은 자다가 일어나서도 암기할 수 있게 언제든지 나옵니다. 자, 아직은 전체에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 그러니까, 포도의 인수제한 사유는 4개고 좋잖아요. 포도 특유의 인수제한 사유 4개를 써라. 4개 써라. 4개 써야 돼요, 이건. 그러니까 이거는 차라리 4개 좋아요. 안 그러고 이거를 이제 좀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케이스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도 요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바로 못 풀게끔 말을 꼬아서 제가 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품목들은 이제 복숭아는 똑같네, 포도랑. 여기만 없네, 비가림 시설만 없네. 끝. 복숭아는 포도와 형제인가? 그렇게 하고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자두는 여기 있는 빨간 것들만 여러분이 평소에 외우고, 이제 나머지 자두를 몇 개를 써라. 진짜 짜증나죠. 그런 출제위원들, 들은 퇴출돼야 돼. 자두의 특유한 사유 6개 써라. 짜증나지만 나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확신할 수 없고 안 나오리라고 봅니다. 이제 우리 출제원들 수준이 엄청 좋아지고 9회부터 출제위원들 수준들이 엄청 좋고 그때부터는 실수하는 문제들이 거의 없어요. 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지만 이제 가끔 가다가 이러한 얼토당토하는 거를 내시는 분이 있을까봐 이제 미리 경고합니다. 내지 마세요. 출제위원 들어가신 분들 제 저기 사유 보시지도 않으실 거지만 자 일단 이렇게 하고 자 이제 자 시설재배는 아까 따로 외웠죠. 적화전 자매쌀 우분모. 그 다음에 육자 수학연도는 7년 그러니까 이거 똑같고 그 다음에 이게 2점짜리로 나오겠죠. 귀향자두 서양자두 플럼코트. 그러니까는 자두에 인수제한되는 품종 2개를 써라. 이런 것들 4개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중요한 거 일주 재배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가수원. 요거 이제 나중에 따로 모아서 밭작물까지 끝나면 따로
한번 해볼 것입니다. 따라서 이건 중요, 이것도 2점짜리. 그 다음에 이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보시고, 자,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밤도 뭐 이제 중요한 건 5년짜리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없네요. 그래서 하고, 이런 거를 내시는 분은 진짜 내지 마십시오. 출제위원님들 사정합니다. 제발 내지 마세요. 8호. 자, 그 다음에 노지에서 청피호두. 자, 요거 노지에서 해야 돼. 노지에서. 그래서 청피호두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요건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자, 7차, 8호 하고 나머지는 저기 하고 시설하우스 때 이제 따로 외우고 적과전, 자매살, 오분무, 호두 이렇게 그거하고 자, 그 다음에 살구도 노지재배 하는 거 바로 적과전, 자매살, 호두까지 그 다음에 오분무 그 다음에 이제 게살구, 플럼코트 출제자님들 간곡히 부탁드려 이런 거 쓰란 말 내지 마세요. 혹시 할지 불안하신 분은 요거 몇 번씩 보다가 요거 자주 보면 이제 보면 알 수 있어요. 도서지역, 도시계획, 군사시설 가서 요것만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써갖고 가서 아침에 요것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망감류 자, 요 수령 엄청 중요하고 고조분 2년 요건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시설이 아니라 노지 망감류가 안 돼. 여기는 전부 시설에서만 해요. 시설. 그렇다고 시설 작물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지 망감류는 안 된다. 요거 중요. 그 다음에 요건 아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것도 했고 그러니까 나다만은 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일반 하고 그래서 요거는 2점짜리는 나올 수 있지만 써라는 내기는 힘들다. 자, 그 다음에 매실 요번 우리 11회 시험의 킬러 문제 그러나 여기서 안 나왔고 수학량이 나왔다. 그래서 이제 여기랑 두 번째 거는 당연하고 여기까지는 알고 나머지는 일반이고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는 정확히 알고 이것도 이제 한번 읽어보다가 혹시 설마 이거 쓰라고 내면은 그 진짜 출제위원도 아닙니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출제위원 그건 내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유자도 뭐 외울 거 없어요. 4년 그 다음에 요거 일반 조항이니까 할 거 없고 자, 그 다음에 오미자는 요거는 꼭 알아야 돼요. 3삭 4식 50cm 미만이 아니라 이상 주간거리가 그 유인틀로 하는 그 주간거리가 50cm가 넘어버려. 그러면 과도하게 넓으면 안 된다. 그래서 가와라는 반드시 이해해 주시고 반드시 외워주고 그 다음에 이제 가지가 과도하게 번모하여 수간폭이 두꺼워져 강부작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수원. 유인틀 상태가 안 되면 안 되겠죠. 오미자 할 때 좀 더 오미자 할 때 유인틀 그때 하기로 하고 요 다른 것보다는 한 두세 번 더 오미자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걸 뭐 써라 이거 있다면 그건 안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참다래는 이제 포도와 참다래는 이거를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이 뒤에는 이제 비가림 시설이니까 비가림 시설은 이제 머리 글자만 따서 외우기로 하고 요거 가나다 여기까지는 완벽히 해야 돼요. 참다래. 그래서 요거 3년 그 다음에 수령 혼식 가장 중요하다. 수령이 혼식되면 안 된다. 유일해. 그러니까 바로 3년짜리랑 4년짜리 혼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4년짜리, 5년짜리. 그러니까 엄청 중요해. 시험에 나올 수 있다. 다만 수령의 구분이 가능하며 동일 수령군이 90% 이상 경우. 그런데 3년생이 100주고 여기가 9주다. 그러면 이때는 이제 여기에 한해서 가능하다. 3년생만 수령이 혼식되면 안 된다. 수령.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바로 포도 복숭아와 동일 보험가입 이전에 역병 및 궤양병 등이니까 꼭 역병 궤양병이 아니라도 된다. 여긴 또 이전이죠.
여기는 또 보험가입년도 직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니까 25년도뿐만 아니라 24년도도 괜찮고 23년도도 괜찮아요. 보험가입 시 고사하였거나 고사되지 않았더라도 꼭 이렇게 읽으세요. 5가 나오면 고사되지 않았더라도 정상적인 결실을 하지 못할 판단되는 과수원 이렇게 하고 또 여기 읽을 땐 다만 단서가 있으면 20% 이상이 고사하였거나 정상적인 결실로 뭐죠? 다만 여기가 있으니까 고사한 나무가 20% 미만이더라도 죄송합니다. 여기 이더라도 고사한 나무를 제거하지 않거나 여기서 제거하였더라도 20% 미만이고 제거하였더라도 방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는 인수제한한다. 꼭 이렇게 반대로 해석해서 공부하시는 방법을 합니다. 앞으로 5는 반드시 그렇게 읽으셔야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단서조항도 결국 20% 이상 고사하지 않아 미만이더라도 여기에 그죠? 단서죠. 그러니까 이거 읽을 때는 국어 공부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학교, 고등학교 실력을 테스트한 국어 실력을 그래서 이제 자 그렇게 국어 공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개는 완벽히 외워주시고 이거 역시 제가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케이스 문제로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두 개는 이제 모든 조항에 있거나 없거나 어떤 거는 있고 어떤 거는 없고 이거 있고 없고를 구별해 외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비가림 시설에 대해서 이렇게 포도는 그거 한 조항이에요. 동고 2.4 플러스 마이너스 15% 뭐 3 요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제 비가림 시설 뭐 대추와 참달에는 또 이런 조항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바로 그래서 이제 요거는 혹시 나올지 모르니까 꼭 이런 식으로 이제 앞글자 따서 여기서 혹시 인수제한사항 써라 하면 해야 되니까 우리는 이제 그 1% 의심이 있어도 안 되니까 요거라도 하기에 설마 안 나오겠지 하고 하다가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뭐라도 낼 수 있으니까 출제위원이 내버리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제 내버리면 이런 것도 내신 분들이 어떤 거죠? 그냥 해가림이 시설 철제가 얼마냐 얼마 5,000원이냐 이것도 시험에 내신 분이에요. 목재가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그래 설마 그래 그걸로 아마 요거 엄청 드셨을 겁니다. 그거.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거는 이제 그런 문제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혹시 따서 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달의 재배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거 그런 걸 누가 하겠습니까? 목재, 죽재로 시공, 철제만 되겠다 이거죠. 그다음에 목적물이 변형되거나 훼손된 거.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다가 여기는 소유권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해. 확인이. 그러니까 참 뭐한 게 비소유권도 괜찮다는 거예요. A 참달의 밭이지만 소유권 확인만 가능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유권이 아니면 모르는데. 그 다음에 이게 또 웃기는 게 뭐죠? 임차 해소도 돼요. 임차 해소도. 꼭 소유권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소유권하고 임차권은 다른 거예요. 임차권. 그래서 소유, 임차, 전세권, 그 다음에 전세권, 그 다음에 지상권, 뭐 이런 게 있어요. 저당권, 다른 거예요. 그래서 건축 공사 중인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거 이제, 여러분 약 올리려고 고정식을 이동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동식은 이제 반대 해석으로 인수 제한 시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동식은 가능하다. 자, 여기서 이것만 조심해 주시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안 나오리라 예상하지만, 안 나온다라고 확정할 수는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그 누구도. 자, 그 다음에 대추로 외울 거는 없다고 봅니다. 여기는 비가림 시설이네,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이 거의 참다래랑 동일하네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이제,
대추네, 대추. 보험가입 이전에 똑같은 거. 그래서 이거는 비가림설 포함한 인수제한 사항이고, 이거를 내시는 제발, 아니, 이제 출제자분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사정하고, 우리, 뭐죠? 우리 저기가 사정하면 안 돼. 제발 이런 건 내주시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간곡히, 사정하는 게 낫겠습니다. 출제위원들한테. 이런 데는 아무 의미가 없어. 아무 의미가. 이게, 보험회사 직원들이 하는 거고, 우리 손해평가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 사실은. 왜 우리가 가입시켜 준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험회사 직원들이 공부해야지, 우리 손해평가사가 공부할 목은 아니다. 자, 그래서, 하고요. 자, 이제, 아까 수업을 했습니다. 이제, 쟤랑 수업을 했고,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했기 때문에, 자,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문제, 이제 실력 문제. 자, 5문제 얼른, 넘겨드릴 테니까, 필사해서 하세요. 필사가 가장 좋은 공부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계속 강조하지만, 이것을 직접 해봄으로써 출제자의 의도가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고 혹시 시간 없고 필사하기 귀찮고 정말 하기 뭐하다 이러신 분은 제가 카페에다가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저 위에 보면 카페 주소 있어요. 그래서 가입해 주시고 가입하시면 요거 이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해놨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필사하세요. 필사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이거 직접 써보세요. 써보고 하면 훨씬 이제 문제를 더 할 수 있고, 물론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귀찮게 하죠. 그러니까 공부 시간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1년 안에 합격하시려면 이제는 이 문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어떤 얼마 전인가 그 유튜브 알고리즘에 걸려서 딱 보니까 어떤 인간이 자신이 2개월 공부해서 합격했다고 큰 소리 빵빵 치는 인간이 있더라고요. 그 몇 회에 합격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게, 90, 11에, 이때부터는 안 통해. 1년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도, 주위에서 보면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2개월 공부해서 합격하는 이런, 사기라고 봐, 사기. 어느 시험이 2개월 합격해서, 자격증을 줍니까? 자, 그래서 바로 필사. 꼭 필사를 하세요. 필사. 그래서 이렇게, 자,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이에요. 자, 3번입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쉬워요, 4번. 4번은 쉬운 것보다도 이것도 꼭 나올 수 있어요. 꼭. 이것도 반드시, 이거는 이제, 5점짜리나 2점짜리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령을 알고 수령과 하는 거 꼭. 자, 그 다음에 이제 2점짜리들. 요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푸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는 저기 하고. 그래서 2점짜리도 이제 중요하니까, 중요하지만, 알겠습니다. 자, 이제 얼른 정지시켜 놓고 풀어보고 저랑 함께 수업을 하게요. 수업을 한다. 자, 그래서, 자, 한번 이제 우리가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고 물음에 답하라. 자, 보험가의 문제부터 읽으세요. 문제부터. 그냥 각 요건, 각 요소에 대해서 인수 가능 여부를 판별하고 그 이유를 서술하라. 자, 이런 유형의 문제가 초기에 나왔어요. 초기. 1, 2, 3회쯤에 인수 제한 사례를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문제, 제가 판단하기에 굉장히 좋은 문제거든요. 근데 한 5회부터는 자취를 감췄어요. 그 이유가 뭘까를 해봤는데, 역시 주관식이라 어떤 채점위원마다 채점 점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채점을 한 서너 분이 하겠죠. 최소
세 분 정도로 하시겠죠. 이분들이 주관식이면 채점이 다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아마 안 했을까. 이게 굉장히 좋고 문제가 이런 유형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이제 이 케이스 사례 문제. 그래서 이제 우리 손해평가서 문제도 이렇게 어떤 사례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내서 계속 이런 식으로 피해율과 저기도 사례 문제. 지금 피해율 뭐 이거는 대부분 이제 사례 문제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문제였는데 아마 한 5회 이후부터는 이런 게 자취를 감췄는데 반드시 내질 않을까 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면 여기는 각 요건만 명확히 하면 점수가 갈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15점짜리로. 자, 그러면 이제 요건을 사례를 보고 자, 얼른 읽어야 되겠죠. 경북 문경으로 귀농한 김씨. 자, 다 읽었다 치고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딱 요건들을 집어낼 줄 알아야 돼요. 첫째, 경북 문경은 참달의 판매 지역인가? 아직 참달의 판매 지역 요거를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은 없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은 공부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아직까지 나온 적 없고 판매 지역, 판매 기간. 근데 이제 전국 판매 기간 있어요. 그 정도만큼은 좀 여러분 눈여겨서 이제 나중에 인수제한 전체 할 때 하겠지만 전국 판매 지역 정도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특산물 정도 뭐 복분자는 뭐 고창 뭐 이런 전북 고창 뭐 이러듯이 대강 알 수 있는 거. 그래서 이제 경북 문경은 과연 참달의 판매 지역인가? 전국이니까 해당된다 라고 쓰면 더 좋겠죠. 물론 안 써도 점수는 줄 겁니다. 이제 아니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제 바로 두 번째는 임차예요, 임차. 임차권, 즉 소유권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임차권으로, 즉 과수원을 임차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예요. 즉 소유권자만 가입할 수 있는 거란 말이죠. 아니다. 임차도 가능하다. 즉 결국 이 포도 여기 이제 지금 참달의 과수원이죠. 참달에 가서 바로 참달의 과수원이기 때문에 참달의 과수원을 임차했다. 그 다음에 전세권을 설정했다.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안 되고 지상권자를 설정, 점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임차권자, 전세권자, 지상권자는 바로 가능하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하지만 소유권자는 당연히 가능하고 하지만 저당권자, 그 다음에 이건 질권 대상 아니까 저당권자는 안 돼요. 저당권자는 저당권자는 뭡니까? 이 점유를 못해요. 점유를 못하기 때문에 안 된다. 바로 이분들이 된다. 임차권자는.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식재한 후 3년 하면 수령이 3년이네요. 3년. 그죠? 수령 3년부터 가능 바로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인수 가능. 세 번째요. 자, 요건 다 적어야 돼요. 경북 문경 1번 논점. 2번 논점 뭐죠? 2번 논점 임차권자 가능. 세 번째 논점 수령 3년 가능. 그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나온 거 이거 딱 보니까 표준 수확량이 나왔네. 왜 나왔을까? 표준 수확량? 신규 가입이네. 신규 가입. 신규 가입이면 뭐죠? 기존의 평년 수확량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제 표준 수확량을 해야 돼. 네 번째 논점은 보험 가입 금액을 200만 원 이상인가 알아보라는 거구나. 그렇네요. 그래서 표준 수확량은 주당 10kg. 1주당 예상 수확량을 해줘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참다리 하시는 분이 A, B, C, D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이분은 100평,
평이라면 100제곱미터. 이분은 200제곱미터. 이분은 500제곱미터. 이분은 1000제곱미터. 이분은 10,000제곱미터.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이분들을 표준 수확량을 알맞게 하려면 1주당으로 해줘야지. 100제곱미터인데 이분은 뭐 50주, 이분은 100주, 이분은 뭐 200주. 다 다르니까. 그런데 전체로 내버리면 안 돼. 1주당으로 해줘야 다 이제 적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표준 수확량은 1주당 예상 수확량이 맞아요. 1주당 예상 수확량. 근데 이 규정도 적과전에만 1주당 예상 수확량 해놓고 나머지엔 또 애매모호하게 표준 수확량은 1주당 예상 수확량으로 해줘야 각 다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자 이제 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주니까. 근데 총 몇 주에 총 몇 주? 200주니 200주. 그죠? 그러니까 바로 어떻게 돼요? 200주 곱하기 주당 수확량 10. 가입 가격은 100g당 200원이요. 또 킬로그램으로 바꿔야 돼요. 따라서 이제 1000g당 바로 2000이네. 2000. 그러면 바로 평년 수확량이, 즉 표준 수확량이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수확량으로 보니까 여기다 이제 100%를 곱해야 보험가입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따라서 얼마예요? 400만 원.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 인수 가능. 따라서 여기도 인수 가능, 임차권도 인수 가능, 3년도 인수 가능, 이렇게 다 써줘야 돼요. 보험가입 금액.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 헥타르, 가끔씩 킬로그램, 그램, 요거 단위를 다 통일해줘. 단위 통일도 바짝 신경 써야 됩니다. 아차하면 실수해요. 아차하면. 그러니까 10헥타르는 1000제곱미터예요. 제곱미터. 여기 과수는 면적당이 아니라 주당이에요. 나무당, 나무. 나무로 해요. 나무도. 여기다 이제 면적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면적이냐 나무냐 이거에 대해 명확한 저기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는 결국 뭐냐? 다섯 번째, 이 세 개는 여기까지 가능해. 여기까지 논점 다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25년도에 역병이 발생하여 전체 나무 15%가 고사하였으나 26년도에는 정상적인 결실을 맺을 것 판단되었다. 그러면 20% 이상이 고사하거나 고사하지 않더라도, 즉 15%라도 뭐죠? 정상적인 결실을 맺을 것으로 판단되면 그것은 인수 가능하다. 그러니까 15% 고사. 하지만 정상적인 결실로 역병은 가능하다. 그죠? 가능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수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한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여기 있었네요. 비가림 시설이 아니라 비가림 시설은 하지 않았다. 6논점. 비가림 시설이 수확감소 보장 품목의 필수 요건인가? 아니다. 비가림 가수원은 바로 보험료 할인 요건이지. 보험료 할인 요건이지 보험 가입 요건은 아니다. 따라서 비가림 시설 없다고 해도 인수 가능하다. 따라서 결론, 7결론. 위 경북 문경의 귀농한 김씨의 참달의 가수원은 보험가입 가능하다라고 써주면, 깔끔하게 써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뭐 채점이 달라질 이유는, 여기 이제 문항당 배점을 이제 채점위원들이 해야 되겠죠. 거기에 하고 이제 15점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되는 요건마다 해주는 연습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결론 내는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가 나올 때가 됐어요. 나올 때가 됐고, 이거 이제, 인수 제한 문제로서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문제 유형이고, 이렇게 15점짜리 내면은 우리 실력 있는 분들은 시간도 그렇게 걸리지 않고, 대신 이거를 너무 자세하게 쓸 필요 없고, 저는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되니까 하고, 이런 다 전국 가능. 딱 필요한 것만. 소유권일 필요 없다. 이런 거 쓰지 마. 임차권, 임차 농지라도 가능. 여러분 답안지 쓸 때 여러분들 아주 자세하게 쓸 필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 쓰는 거지. 여러분은 그냥 가능. 이런 것도 임차 농지 가능. 아직 뭐 소유권 가능하고 이래 쓸 필요도 없어. 식제한 3년 가능. 요것만 써요. 요것만. 그러면 시간 금방 되잖아요. 그다음에 가입 금액도 가입 금액은 이렇게만 써놔도 다 알아요. 출제위원들은 이렇게만 표준 수확량의 100% 함으로 뭐 안 써도 돼요. 비가림 시설 할인 요건이 쓸 필요 없어. 비가림 시설 없더라도 가능. 요것만 쓰면 돼. 역병의 경우 20% 이상의 요건 좀 쓰면 좋겠죠. 그러니까 사유를 간단하게 쓰는 연습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을 빨리 써야 다음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거 맞히더라도 이게 20분 걸렸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른 거 다 틀리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빨리 10점 안에 쓸 때만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시간 싸움이라는 거. 시간 싸움이라는 거요. 그렇다고 너무 서두르다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거 연습을 충분히 해. 그러니까 빠르고 정확하게. 클린트 이스트우드. 총을 빨리 뽑아서 정확히 써야 돼. 결국 그 반복밖에 없어요. 하려면 반복하는 수밖에 없고. 자, 그래서 하고,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풀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례를 보고 무릎에 답하라. 전남 영광에 사는 이 씨는 또 참다래네요. 800주를 재배하고 있다. 그죠? 800주. 참다래 재배 목적인 500m 상당의, 비가림 시설은, 그러니까 500제곱미터의 비가림 시설을 했나 봐요. 여기를 좀 안 맞지만, 이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1년 이내에 철거 이정인, 여기서 잡아야 돼. 읽어가면서. 고정식이 아니네. 여기서 함정을 팠네, 이놈이. 잡아내야 돼. 읽으면서. 비가림 시설. 요거는 인수 제한은 아니다. 얼른들. 임차한 시설. 그래서 이제 딱 한번 읽어보면. 자, 수학감소부정 참다래 품물 각각 인수 가능 여부와 그 이유를 서술하고 여기는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까지 판단해야 돼. 자, 그러면 이제 또 여기도 요건. 전남 영광은 참다래 판매 지역. 왜? 참다래는 전국이니까 보험가액 가능 지역. 그죠? 영광. 두 번째, 이제, 두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자, 얼른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 자, 이제 바로 수령을 따져줘야 되겠죠. 수령. 710주. 면 나머지, 그러면 얼른 이제 수령 혼식을 생각하고, 이것만 생각하면 안 되고, 수령도 수령도. 참다래 수령 3년, 식재한 지 5년, 통과. 구입 당시 1년이었지만 식재한 지 3년. 둘 다 3년, 5년. 그러니까 수령 인수 제한. 수령은 710주짜리는 바로 수령이 5년. 그 다음에 나머지 800주 중에 나머지는 90주. 90주짜리는 바로 뭐예요? 3년. 수령은 인수 가능. 수령. 그런데 가장 중요한 수령의 혼식이 있네, 혼식. 수령 혼식은 이제 90%가 되느냐를 따져요. 수령 혼식이 무조건 인수 제한이 아니라 90%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뭐예요? 800에 나머지면 710주면 90주. 그러면 90 나누기 몇이에요? 710은 몇 프로입니까? 710 나누면 90%에 미치지 못하니까 인수 제한이다. 그죠? 인수 제한 요건.
딱 써줘야 돼. 여기는 이제 자세히 써줘야죠. 네 번째 뭘 따져요? 역시 보험 가입 금액. 자, 이거 있으니까 보험 가입 금액. 따라서 이제 처음 보험 가입, 신규는 표준 수확량 따져요, 처음. 따라서 지역의 표준 수확량은 주당 12kg. 그러니까 이제 주당 12kg다. 12kg. 그래서 12kg. 일단 여기서는 가입을 800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이제 평년 수확량 가입 가격은 이거고 하는데 이 사람의 의도는 가입이 800주니까 800주죠. 800을 해야 되겠죠. 보험가입 금액 12kg. 800주. 이 사람의 의도는 가입주. 그래서 여기다 이제 가입주 수는 800주 수로 한다. 이걸 써주시기 바랍니다. 가입주 수는 가입은 800주 하려 한다. 800주. 여기다 제가 잘못 냈네요. 여기다 가입은 800주로 한다. 써주세요.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바로 2000. 다음에 2000이고 50%만. 0.5 하면은 얼마입니까? 960만 원.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은 인수 가능. 정확히 써줘야 돼. 보험가입 금액. 표준 수확량, 평년 수확량의 50%. 그러니까 평년 수확량을 뭐로 쳐요? 여기 이제 평년 수확량인데 이제 50%. 표준 수확량의 100%를 평년, 이게 50%만 간다는 거예요. 그죠? 평년 수확량 50%. 그 다음에 또 나왔어. 바로 이제 궤양병을 발생하여 126주가 고사한 상태이나 이 씨는 건강할 이유로 친환경 재배를 고집하고 있고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판단돼요. 이제 막 궤양병하고 친환경 재배를 섞어놨어. 그러면 이제 분리해서 써야 돼요. 자, 여기서 5번째. 친환경 재배. 친환경 재배는 무조건 인수 제한 사유가 아니라 일반 재배와 결실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이 현재 있다고 판단된다. 이때만요. 근데 현재 있다고 판단되네. 그러니까 인수 제한이네. 이거 사유. 그러면 이제 또 이제 나머지 궤양병을 판단해야 돼. 궤양병 126주가 고사했으면 바로 800에 126주 800이면 20%가 안 돼요. 그러니까 15%예요. 15.75%. 안 되니까 고사나무를 제거하고 15%지만 제거하고 방제를 깔끔히 했으니까 이거는 인수 가능. 궤양병으로 한 것은 인수 가능. 15%이고 제거하고 방제했죠. 하지만 이제 친환경 재배로서 현시한 결실 차이가 있다고 판단돼요. 요거를 두 개를 분리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참 국어 공부에다가 여러분이 꼼꼼히 공부했는 걸 한단 말이에요. 따라서 결국은 무엇 때문에 안 돼요? 수령 온실과 친환경 재배 때문에 이제 인수 제한이 안 된다. 그죠? 친환경 재배.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와 인수 제한이 아닌데 또 여기서 여러분을 속인 게 참달에는 자, 이런 게 중요해요. 외워요. 친환경 재배로 하는 게 포복살, 포복, 미자, 살, 이렇게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가 인수 제한인 경우는 포도, 복숭아, 오미자, 살구에 살구. 참달에 없어, 참달에. 그러니까 낚이기 좋단 말이에요. 친환경 재배, 여기서 설명 잘못했단 말이에요. 따라서 친환경, 여러분 속이려고 그러면 속이려고.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 결실 차이가 현재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친환경 재배는 인수 제한 사유가 아니에요. 사유가. 그러니까 이게 있더라도 참달의 인수 제한 사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처럼 얼마든지 어렵게 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알아야 돼. 참달에는 친환경 재배를 위한 인수 사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안 해온 사람은 친환경 재배 아니니까 바로 인수제한 사유다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딱 틀리는 거예요. 친환경 재배는 바로 아니다 해. 자, 그래서 결국은 여기는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수령원칙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이거 다 쓰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이렇게 답안지 써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친환경 재배 여부와 관계없어요. 요것만 요런 게 킬러예요. 요런 게 킬러. 그러니까 친환경 재배 과수원이 안 된 걸 외우고 있느냐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런 것까지 하면 이분은 100% 합격이야. 100% 합격이에요. 이분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렇게 공부하면. 이런 것까지 이렇게 하면 잡아낼 수 있으면. 이거 알아도 시험장에 가면 못 잡아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평소 때는 실력 많으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시험장에서 끄집어낼 수 있게. 그래서 이제 참다래는 이렇게 내기가 좋아요. 그래서 아마 참다래가 이렇게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인수제한 사유에서 이렇게 내면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은 시험장에서 만세를 불러요. 저도 제발 이렇게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출제위원께서 제 동영상 안 봤으면 좋겠어요. 제 동영상 보면 안 내겠죠, 당연히. 저놈이 이거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왜 네 걸 내냐? 우리 출제자분들은 그러니까 그런 자존심이 당연히 있어요. 이거 똑바로 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안 보시면 낼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제 포도 농사를 포도로 바뀌었어요. 참다리 아니에요. 포도요. 충남 부여에 사는 포도과수원 박씨, 캠버럴리, 샤인머스켓, 델라웨인 품종이기 때문에 혼식은 인수제한 사유 아니에요. 품종이기 때문에. 그러나 블루베리는 포도랑 블루베리는 품목이에요. 품목. 첫째, 품목하고 품종하는 거. 당연히 여기서도 이제 인수제한 여부와 그 이유를 써라. 가입 주스는 이렇게 써줬어야 돼. 아까도 가입 주스는 아까도 2번도 이렇게 써주세요. 써줬어요. 그러니까 1번도 일단 충남 부여부터 돼. 충남 부여. 포도는 당연히 전국이에요. 전국 판매. 전국 판매. 그러니까 모르겠으면 전국 판매 가입감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까지 한다면 정말 좋겠죠. 이건 어디에 있느냐? 그 인수제한 농공원 이론서 인수제한 처음 딱 펴면 계약관리 인수제한 처음 펴면 이게 다 나와요. 그냥 넘기시지 마시고 한 번씩 눈여겨보세요. 그래서 대강이라도 하시게. 그러니까 전국 판매 단위라도 꼭 중요한 품목들은 다 전국 판매 중요한 품목. 그러니까 충남 부여.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가 되겠어요? 두 번째는 이제 수령이 되겠죠. 수령이 포도 수령, 캠버럴리 수령 3년. 근데 캠버럴리는 94년 식재한 지 5년 됐고, 샤인머스켓 구입을 3년 삭제만 봐야 돼요. 3년 됐고, 델라웨이는 5년 등의 식재. 델라웨이 탈락. 델라웨이는 안 돼. 델라웨이는. 그러니까 수령해서 델라웨이는 2년이라 인수제한. 델라웨이 인수제한.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블루베리 5년? 그러면 이제 품목혼식은 무조건 인수제한이 아니라 90% 주력 품목이 여기서는 포도예요. 포도 90% 이상 되는가 봐야 돼요. 그러니까 블루베리는 5년생을 구입하여 블루베리 95주네. 95주. 자, 그러면 이제 95주 1100 어떻게 돼요? 전체 1195에 95를 나누면 어떻게 돼요? 바로 90% 이상이 되죠. 90% 이상이 되기 때문에 즉 10% 미만이기 때문에 이제 90% 되기 때문에 인수 가능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박씨는
농작물 재해보험을 모르다가 이제 가입하기로 했다. 역시 신규 가입이네. 신규 가입. 신규 가입이면 바로 뭘 해야 된다? 표준 수확량 따지고 해야 된다. 결국 보험 가입 금액 문제다. 보험 가입 금액. 따라서 보험 가입 금액이 어떻게 돼요? 가입 주수는 좋죠. 가입 주수는 이제 1195주다. 1195 곱하기 몇이에요? 주당 15kg. 그 다음에 금액 1,500만원. 그 다음에 50%만 가입한대.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13 443 750 보험가입 금액은 1,000원 단위 절사해 줘야 돼요. 규정 없더라도. 따라서 13 440 000 원으로서 200만원 초과함으로 인수 가능. 이렇게 써줘요. 인수 가능. 그죠? 인수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재배로서 포복 미자쌀 대상이네. 그러니까 일반 재배와 현저한 결실 차이 있네. 그러니까 친환경 과수원 있으므로 인수 가능. 그죠? 인수 가능. 그 다음에 뭐예요? 역병이 발생. 고사한 나무가 23%였으나 정상적인 결실을 할 것이라고 판단되었다. 는 정상적인 결실을 할 거라 판단되더라도 23% 초과했으므로 인수 제한. 그죠? 인수 제한. 20% 이상 고사되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니까. 여기가 되더라도 둘 중에 하나 하면 되니까 요거는 역병은 인수 제한이다. 그죠? 인수 제한. 그래서 결론. 바로 뭐에 의해서 안 된다? 뭐에 의해서 안 된다? 결국은 이 역병 때문에 안 돼. 역병 때문에. 결론은 이 역병. 다른 건 다 되는데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역병. 요것 때문에 안 된다. 요것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엄청 낼 수 있잖아요. 하고. 그죠? 15점짜리로. 대신 여러분 이게 나오면 너무 자신감 충만해서 시간 소비하면 안 되고, 시간을 항상 명심하세요. 시간. 우리는 오로지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문제를 너무 그렇게 압도적으로 내기 때문에 최소한 한 문제를 대부분 10분 안에 15점짜리를 10분 안에 끝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도 이제 시험장 가면 떨고 좀 더 이제 답안지 틀렸을까봐 또 이제 복습을 하게 돼요. 복습. 너무 복습을 많이 하면 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풀면 끝이에요. 복습하다가 시간 다 보내고.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연습을 해야 돼. 그러니까 어느 시험보다. 다른 진짜 시험들은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시간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비가림 시설은 2.8m, 2.84. 그러면 2.78인가 하는데, 자, 이건 답 보고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이제 이렇게 됐고, 자, 이렇게 쓰시면 되고, 다 이렇게 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2.84에 0.36, 15%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 요건을 준수해야 되는데 2.76을 넘으면 안 돼. 8이니까 넘었고, 그 다음에 동고 2.84를 뭐죠? 2.84 동고 2.84로 모두 안 돼서 인수제한이다. 따라서 한다. 인수제한이 있으면 그 나무는 인수제한 나무는 가입은 하되 실제 결과에서 제하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제한 요건인지 모르고 처음에 가입할 때는 그냥 가입을 했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결과에서 제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입 주수량은 처음에 하면 안 되겠지만 그걸 못 걸러내면 나중에라도 이렇게 된다. 자, 그렇게 하고, 자, 이제 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 자, 이것도 나올 확률이 큽니다. 수학과목 없는 주기화 중에 품목할 수 있는 총합을 구하라. 총합을 구하라. 1품목 1과손. 이게 왜 있다? 바로 참달해 때문에 있다. 참달해 한 과손에 이렇게 심어놨으면 얘는 무조건 인수제한. 수량 인수제한. 그죠? 참달해. 삭제. 포도는 3년. 그러니까 여기부터 가능. 여기서. 복숭아도 3년 동일. 자, 육자. 육자. 망감류. 몇이에요? 고접. 여기다 고접을 써놔요. 고접을 써놔야 돼. 죄송합니다. 고접. 2년부터 가능. 밤, 5. 이렇게 바로 가는 저처럼 밤, 5. 호두. 6자, 7자, 8호. 바로 나와야 돼. 바로. 20개만 가능해. 그 다음에 유자. 유대감무. 4부터 가능해. 매실. 5매. 5부터 가능해. 5매. 여기부터 가능해. 이렇게. 대추. 4. 여기처럼 이렇게 바로 나와야 돼. 바로. 4. 바로. 살구. 5매 단살 떫은 밤. 5부터 가능해. 5부터. 그러니까 50개만 가능해. 50개. 그러니까 여기 가능해. 이렇게. 이렇게 바로바로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바로 이제 수학감소 보장, 주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 수고. 나무 위험 보장은 뭐가 안 돼요? 밤은 무조건 안 돼. 그 다음에, 5대5에 500밤, 오복밤은 두불. 5대호. 대추 안 돼. 5대호에 오복밤. 밤 안 돼. 오복밤 2개밖에 안 되네. 5대호에 오복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가입할 수 없으면 이게 주계약이고 특약이니까 여기에 가입할 수 없으면 여기도 가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가입한 것 중에서 밤하고 호두를 빼야만이 나무위험 보장 특약에 가입할 수 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대초도 밤 3개를 제외해서 3개 5대5의 복밤. 이 중에 이게 가능한 거에서 호두 빼고 대추 빼고 밤 빼고 이거 꼭 여러 번 연습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주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나무 수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여기 또 이제 참달에 여기 다 안 되니까 여기 참달에 여기 다 빼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안 되는 건 여기서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여기만 안 되는 것들. 자, 그 다음에 이제 2점짜리들 한번 내봤는데 자, 여러분이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쉬우니까. 그리고 2점짜리 절대 1, 2점짜리를 무시하면 안 되고, 뭐죠? 5점짜리 25점 중에 20점 맞아야 돼요. 20점, 여기 5점짜리 안에 2점짜리들 많으니까 2점, 3점. 여기서 20점은 맞아야, 여유있게 합격하지. 20점 못 맞으면, 왜 그러냐면 15점짜리 3개, 4개 맞기가, 4개, 15점짜리 5개 중에 4개 맞기가 쉽지 않아요. 4개 맞기가. 시간 때문에도 그렇고, 또 이제 떨리고 하니까 여기서 20점을 맞아줘야 돼. 여기서 20점 맞고 15점짜리 3개 맞으면 45점. 이 정도도 널널한 거 아니에요. 이 정도도 65점 맞아도 시험 발표일 때까지 떨어요. 발표일 때까지 꿈자리. 아마 평균 80점 넘는 사람도 불안할 거예요. 불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2점짜리 우습게 보지 마시고 하고 자 이제 바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